아, 박 변호사님 예.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제보자가 경북 의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남성이고 어머니하고 방앗간에서 이제 고추를 이제 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웬 40대 여성이 오더만 여기 고추도 빻나 보네요라고 맵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사장 입장에서는 고춧가루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여성 손님이 별다른 대꾸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요?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요. 더 말을 걸려 하다가 손님 입장에서 뭐 이거 빻는 거 구경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고춧가루 사고 싶으면 말하겠지 싶어서 그냥 계속 일을 했는데 손님은 그 이후에도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. 아니 지금 남의 그 영업장 와가지고 아이 고추 빠요? 고추 있어요? 그래서 예 고추 있습니다 했더니 자뭐 물어도 묵묵부답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야? 그래서 사장님이 결국 아니 손님 저희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했다는 거죠. 네, 이 방앗간은 좀 기계도 많고 위험해서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여성 손님은 뭐 기계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돌아다녔는데요. 사장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성거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사장은 손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 또 어머니에게 저 손님이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손님이 또 들어와서 곳곳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. 나가라는 이야기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하니까 결국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아니 저렇게 막 휘젓고 다니면 당연히 방해가 돼. 계속 참았어. 손님이니까 계속 참을인을 막 쓰면서 경찰이 오면 해결되겠지 싶어서 그대로 그냥 있었답니다. 자, 그런데 저 여성 손님 돌발 행동. 자, 그 때문에 사장님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는데요.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. 남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점점 계속 제 옆으로 왔었어요. 그래서 경찰 오니까 이분 데리고 가시고 할 거니까 그냥 놔둬보자 하는 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만 하고 있는 제 쪽에 손으로 한번 꽉 움켜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? 라고 작게 말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휙 돌기만 하고 다시 마저 일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오더만 이번에는 좀 터치 같이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빨리 쳐내서 다이긴 했어도 제대로 뭐 아까처럼 꽉 움켜쥐진 못했었거든요. 얼마 안 지나서 제가 CCTV 확인하고 있으니까 경찰분들이 오시더라고요.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.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턱 막힌 상황인데 그냥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 저렇게 방앗간 주위를 떠돌다가 이것저것 막 간섭하듯이 보다가 갑작스럽게 사장의 중요한 부위를 콱 움켜 쥐었다라고 하고요. 뭐야? 사장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경찰 오면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네.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멍해져 버린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손으로 쳐내는 바람에 이렇게 콕 움켜짚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이 이후에 왔답니다.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장님이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사장님 보기에는 이 여성 손님이 별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경찰하고 이제 저녁 무렵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처벌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해자가 완전히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. 성별이 바뀌어서 처벌이 낮아질 수도 있다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여성을 추행하는 것과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식으로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. 자, 오 교수님 진짜 잠깐 계속 잡아주세요. 요즘 저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저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남성이 여성 성추행할 때하고 동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이 넘고 운동도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떤 남으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받으면 그걸 뭐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저 여성이 어떻게 보면 술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남의 남자의 중요 부위를 갖다가 움켜쥐니까 본인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연하죠.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말로만 많이 들었지만 막상 자기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고 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. 자, 뭐 경찰들의 저 워딩은 일단 이 제보자분의 주장이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저 여성 손님 사건 벌어진 이후 감감무소식. 자, 3주쯤 흘렀을까 가게로 전화가
왔다고요? 네, 그게 10월 말쯤이었고요. 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여성은 이 아드님한테 잘 말해줄 수가 없냐, 진짜 머리가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평소에도 머리가 아픈데 당시에도 아팠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머니는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와서 사과를 하던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. 그 이후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사장은 전해 듣고 나서 부끄러운 짓을 왜 하는지 의문이었고 사과도 하지 않은 태도에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. 자, 사과를 받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더군다나 대화를 하면서 사장님을 분노하게 만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한마디,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, 인심 써서. 자,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.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11월 2일 토요일 날 일하고 있었는데 밖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요. 저 사람이겠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. 비타민 음료랑 강정 같은 거랑 바나나 이렇게 껌몽다리에 해서 왔더라고요. 또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말 좀 잘해달라 하니까 어머니가 왔을 때 사과를 하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. 이제 제가 일 마치고 나가니까 남편분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. 뭘 원하신대요? 그러면 합의하시게요? 그래서 제가 합의 도대체 제가 얼마 부를 줄 알고 합의하기를 원하시냐고. 혹시 2천만 원 있으세요? 2천만 원 가져올 수 있으세요? 하니까 2천만 원 너무 많아요. 저희가 인심 써서 1,0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? 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양 변호사님. 지금 처음에 이제 음료하고 과자를 바깥에 놓고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. 사과는 하지 않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.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 좀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아니 와서 사과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전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. 남편하고 같이 와서는 머리가 아파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서 조사받으러 가서야 그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답니다. 사실 사장님도 뭐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뭐 좀 아픈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의사소통을 막상 와서 할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.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뭐 제가 뭐 얼마를 줄 줄 알고 합의를 하느냐 이제 홧김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. 근데 그 홧김에 2천만 원 있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럼 인심 써서 제가 1,000만 원 드릴게요라고 하더랍니다. 얘기하고 싶겠습니까? 말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서 2주 드릴게요라고 해주는데 아무런 연락이 그 뒤로 없었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여자 손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여자 손님이 문자로 답을 미안하네요. 신랑은 돈 안 준다네요. 머리 아파요. 라고 답이 오고 끝이었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사과하러 와서 웬 또 바나나를 들고 와 또. 하필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되죠. 일단은 이 태도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마 가능합니다.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. 성추행 당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이상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렇고 특히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. 당연하죠. 이전에 당연하지. 방앗간 일하고 있으면 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어깨 좀 이렇게 등 두드리고 이러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까지 생각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 오면 헤이 하지 마세요. 깜짝이야. 아우, 깜짝 놀랐. 그만큼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.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딴데 누구라도 쳐다보고 어머니 있어. 하지 마세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이게 평생 이런 게 남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또 자기 혼자 있으면 또 그런데 어머니 혼자 있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냐 그럼요.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성추행을 뭐 이런 성폭력을 당하면 같은 반응입니다.